자, 일단 뭐 바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보고 갈게요. 뭐 어제도 오늘이죠, 오늘도 오늘? 시장 예. 매우 좋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0.15% 오르면서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 S&P 500 지수는 0.59% 오르면서 뭐 그냥 괜찮았다 정도. 그럭저럭. 예. 네, 나스닥 어이구 지수가 나스닥. 예. 1.58%. 와. 이거는 사실 약간 급등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해도 되잖아요. 예. 어제도 이랬잖아요. 어제도 하루 전도. 3% 넘게 맞죠, 올랐었고 맞죠. 예. 그게 사실은 2019년 1월 이후에 최고 아, 상승률이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저께 예.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꽤 못 봤죠, 막 이랬는데 아, 그랬나요? 예. 2019년 1월 이후에 음. 최고의 상승률이었는데 자, 그러면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뭐 나스닥 지수는 좋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냐? 저희가 그 Y 이유를 예. 좀 찾아봤는데 넷플릭스 저 녀석이. 네, 예. 넷플릭스가 확실히 투자 심리에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생각보다 괜찮아 하면서 이게 전반적인 기술주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좀 미쳤던 저희가 것 굉장히 같아요. 강하게 예,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니 그 덕에 지금 기술주가 저희의 랠리를 영향력이 펼친 거네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 미국에서도 저희 방송을 보고 월가도 챙겨 듣는 방송. 아, 그러니까 진짜. 예. 나 진짜 큰일 아유 났네. 막 닭살 돋았어요 여기 지금. 너무 이게 아유, 글로벌화 되면은 또 삶이 예. 좀 복잡해지는데 예. 네, 그리고 영어 댓글 자제해 주십시오. 예. 번역해 돌리려면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증시 바닥론이 좀 힘을 힘받는. 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우리 이 기술주들의 움직임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 글게요. 어제 사실 기술주들 그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사실은 뭐 다우지수요?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 예. 오락가락 하시네요. 제가 사실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렇죠. 예. 오늘 헛소리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희 뭐 그래프로 예, 뭐 하나 그래프 좀 준비했습니다. 저 준비해 하나, 주셨잖아요. 두 개, 세 개 차트 준비했거든요. 네네네. 좀 준비성이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제 차트 그렇게, 한번 보시죠. 예, 어제 술 많이 그럼에도 마셨는데 이걸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셨는지. 억눌렸던 자들의 복귀다. 억눌렸던 테크주의 반등 네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차트 한번 자세히 차트를 보시면 제가 다 가리고 있네. 자 여기 이제 봉들이 있습니다. 네. 아래에 이제 숫자들을 그러니까 X축이죠. 숫자를 보시면 4/85, 85년 4월이라는 거고요. 이 끄트머리로 하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간 지수 상승률을 봤더니 다우 지수가 3.56% 올랐고요. 제가 옆에 적어놓은 거죠. 네네. 왼쪽에 S&P 500 지수 4.6% 올랐. 조금 피해 주세요. 나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에 7.9%나 올랐어요. 왜 나스닥만 이렇게 강한가 봤더니 여기 그래프가 이겁니다. 나스닥 지수가 50일 이동 평균선. 어제 저희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다라는 거 중요하게 설명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었던 기간, 연속적으로 있었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68일 동안 51선 밑에 있었어요. 중기적인 추세를 회복 못한 게 68일 연속이었다는 거죠. 이건 바로 2019년 1월 14일 68일 이후 최장이었죠. 가장 오랫동안 51선 아래에 있었다는 거고 지금 여기 봉이 길면 길수록 위로 높으면 높을수록 51선 밑에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부진했던 기간들. 그렇죠, 맞습니다. 이라고 그래서 쉽게. 85년 이후로 봐도 이번 그 68일은 탑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테크주 나스닥 지수가 억눌려 있었다는 거죠. 억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작용 반작용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위로 다시 뻥 하고 튀어오를 수밖에 지금 없었다라는 그런 거죠. 단계다. 투자 심리 자체가 너무 억눌려 있어서 조금의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 위로 쾅 하고 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차트 준비했습니다. 10중 8구는 올랐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90% 업 데이 이렇게 불러요. 하루에 90%가 위로 업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이 말은 NISA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90%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10개 중에 1개밖에 네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주식이 뭐 어떤 주식이건 뭐 무조건 가격이 다 이틀 동안 올랐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틀간. 그래서 스티븐 그 서튼바이트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 이렇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틀 연속 90% 주식들이 상승했는데 이건 본격적인 랠리의 전조다. 전조는 미리 알려준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굉장히 어려운 한자 표현입니다. 예, 전조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고요. 과거 79차례, 79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 후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지수가 5.5% 올랐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특정 한두 종목이 시세를 끌고 하드캐리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하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 거의 모든 종목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다 같이 동반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시장 투자 심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 맞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그와 유사한데 지금 앞서서도 이제 그 YU 중에 힘받는 증시 바닥론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요게 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좀 보니까 오늘과 어제 상장 주식 중에 90% 이상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약세장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 좋은 이제 신호가 된다라는 건데. 반등 모멘텀이다. 네. 그러면서 이 썬다이얼 캐피털 리서치의 제이슨 고퍼트 설립자가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분은 이제 S&P 500 지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후, 근데 우리가 6월 중순쯤에 아마 미국 증시, 특히 S&P 500 지수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6월 했을 거예요. 18일. 18일? 아주 맞아요? 억양이 좀. 네. 아침에 제가 체크했습니다. 6월 18일. 네. 6월 18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네, 지금 30일은 조금 지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유사하죠.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그쵸? 상관이니까. 한 달 상간에 3거래일 중 2거래일 동안 오늘과 어제죠. 굉장히 어렵네요. 네. 3거래일 중에 30일 상간에 그러니까 3일 기준으로 다 끊어서 봐. 30일을 3일 기준으로 다 끊어서 보는데 이해됐어요. 그 중에 이틀이 전체 종목의 85%가 상승을 했으면 근데 지금 우리가 90% 이상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S&P 500 지수가 1년 후에 100% 확률로 상승을 했다라는 게 분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굉장히 쓸데없는 분석을 장황하게 했네요. 그래요? 그냥 감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래도 이걸 이 지표들을 반복해서 보니까 실제 데이터상 이게 증명이 됐고 그러면 이제는 그냥 이거는 바닥이 나온 거야라고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거의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 지금 월가에는. 있어요.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사실 유사한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시 바닥론이 좀 힘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제 사실 그렇게 급등했으면 오늘은 그렇죠. 좀 쉬거나 이래야 할 텐데 또 그동안 올랐다는 많이 쉬었잖아요. 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다만 여기서 저희도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반론, 얘기를 해요. 양비론 양시론 박쥐. 저희는 박쥐 모멘트로 요 다음 걸 반론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샌포드 번스타인이라고요. 미국 투자은행인데요. 거기에 마크 다이버라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블룸버그에 얘기했더라고요. 이놈들 참. 자, 어제 저희가 이 얘기했죠. 캐피툴레이션, 무조건적 항복. 그래서 무조건적 항복이 나타나면 모두가 백기투항, 시장 참가자들이 백기투항하면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다라는 건데요. 증시의 무조건적 항복 국면, 캐피툴레이션 국면이 아직 멀었다라고 이 다이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옆에 차트가 있죠. 여기 보면 붉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스톡스 유럽 600 지수입니다. 유럽 대표 지수죠.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건 S&P 500 지수입니다. 둘 다 유럽은 오히려 유럽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오히려 유럽은 더 높고요. S&P 500 지수가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둘 다 하향이긴 하지만 완만하게 빠져 있다는 거죠. 곡소리가 날 정도의 하락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시가 아직 완전한 캐피툴레이션 국면이 아니다. 왜 그러냐? 주식형 펀드 자금 별로 안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실제 찾아봤더니 2분기 동안 주식형 펀드 전 세계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80억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제가 친절하게 환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까지 10조 5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패대기 칠 때 막 한 달에 몇 조씩 팔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주식 시장을 빠져나간 우리는 곡소리 났다고 생각했던 그 기간 동안 석 달 동안 10조밖에 안 나갔어요 자금이. 그래서 이 다이버는 아니야. 에휴, 지금 무슨 자금 이탈도 안 됐는데 무슨 곡소리가 났다고 시장은 아니야. 무조건적 항복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 사람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 공포 지수라고 우리 얘기하는 빅스 변동성 지수 살펴봤고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 콜옵션은 어떤 비율로 투자를 하는지 그래서 풋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을 때 시장이 빠질 걸 예상하잖아요. 이 풋콜 비율을 봐도 풋콜 레이쇼를 봐도 아직 극한 수준 뭐 오지도 않았어. 야
지금 안전벨트 계속 매고 있어. 막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반대 입장도 좀 전달하면서 저희가 빠져나갈 구멍을 좀 이 두 개의 만들려고. 논리가 정말 예, 좀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예. 반대 논리자들 보면은 아. 뭐 인플레이션 지금 경기 침체 아직 끝이 아닌데 진짜 너희들 그렇죠. 너무 섣불러란 예. 얘기도 많이들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 증시 이쪽을 본 게 얼마 안 됐지만 느끼는 게 월가의 특징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극단의 예, 예. 이 의견들이 정말 팽팽하니까 결국 투자자들 아니, 얼마 안 됐는데 뭘 아신다고 지금 니들이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제가 좀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게 좀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도 있다 하겠지만 그렇죠. 사실 목표 주가가 뭐 맞습니다. 70불에서 1,500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망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예. 월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논리들을 풀어주고 판단은 그냥 니네가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렇죠. 큰 의미 없는 어차피 뭐 생각. 투자야 뭐 투자자들 자신들 책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주들이 또 전반적으로 올랐잖아요. 기술주 근데 상승에 백업 역할을 했죠, 반도체가.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반도체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기 반도체 또 지원 법안, 그죠? 미리 준비했습니다. 네. 또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밑에 달아놨습니다. 칩스, 칩이 반도체 칩이죠. 네네. Chips for America Act. 칩스를 지원하는 반도체를 지원하는데 미국 산업만 지원하겠다라는 법이죠. 액트는 법이라는 그렇죠. 표현이고요. 예. 행동이란 뜻이 아니고요. 법입니다. 행동이죠. 미국에서 예, 뭘 예. 행동하나 말. 예, 요걸 이제 간단히 줄여서 반도체 네. 육성법이라고 그렇지, 저희는 그렇지. 이름 지었는데요. 요게 미국 상원에서 1차 의결이 됐다는 건데 1차 의결이란 말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의원들끼리 계속 치고받고 난상 토론하다가 맞아요. 야, 이제 그냥 표결해. 아유, 그냥 이제 충분히 얘기했잖아. 표결해서 이제 처리시켜 그냥. 이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예.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뭔가 법안이 통과됐나 보다라고 아닙니다. 이해를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 법안을 투표하기에 투표 안건으로 올리는데 그렇죠. 합의를 예, 한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음. 표결 절차 개시입니다. 네, 근데 전문 표결 용어보다 절차를 이렇게 개시하기로 설명하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냥 쉽게 쓰는 건데. 그 이제 상하원들이 계속 뭐 법안 발의하고 한 것 중에 공통된 예. 것들만 딱 모았으니까 그렇죠. 이거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서로 이게 누가 엇갈릴 게 반대하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 공통된 것만 예. 뽑아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이제는 중에 상원, 된다. 하원 차례로 표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높다.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엔비디아는 한 5% 넘게 올랐다가 종가에는 4% 정도 올라서 끝났고요. 보니까 4.8이네요.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위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6월 저점 찍고 계속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최근 석 달간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네. 좀 조정받다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AMD 같은 경우도 4%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1.44%. 인텔은 종합 반도체다 보니까 사실 좀 덜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대기업이고요. 0.8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 어떤 건설이라든지 양산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텍사스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그렇죠. 또 TSMC도 그 인텔의 어딘가요? 오하이오 공장인가요? 거기 둘 다 완공이 다 됐거든요. 근데 완공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착공을 시작하는데 착공식을 원래 6월 7월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압박하려고 그 둘 다 착공식을 완전히 그냥 무기한 그쵸.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며칠 후에 이 인텔도 삼성전자도 착공식을 열 거예요. 세레모니를 열 건데 네. 이 법안 처리가 빨리 돼야지. 빨리 압박을 받아서 빨리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본다. 가장 높다라는 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지금 미국 내에 중소형 반도체 업체들은 이 법에 오히려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만 도와주기도 돈이 모자란데 왜 해외 삼성전자, 업체를 도와줘? TSMC 왜 도와줘? 약간 그러니까요. 이거죠. 예, 그래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나 장비를 만들면 25% 4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큰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 TSMC는 꼭 좋아할 만한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해외 기업은 중국에 투자를 투자 못한다. 금지. 이런 조건이 단서 조항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중국뿐만 아니라 예, 예. 이게 좀 미국과 비우호적인 것도 그렇죠, 사실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도 너무 중요한 시장인데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이제 보조금 받게 되면 그쪽에서는 이제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약간 이제 선택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조항을 좀 조절을 해주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일단은 것 뭐 수정이 같아요. 없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월가에서는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처럼 네. 그러니까 미국 내 퍼스트티어 1등 반도체 기업들 말고 그 다음에 있는 2등 반도체 업체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다. 삼성전자, TSMC는 중국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가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증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 그래서 얘기는 뭐 보조금을 예.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데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이 워낙 큰 회사들은 찔끔찔끔 그거 받아봐야 어차피 그게 큰 도움은 안 없는데, 되는데 2등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하니까 그렇지. 뭐 그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맞아요. 거고요. 삼성전자, TSMC는 뭐 없던 돈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 중국에 좀 배타적으로 행동해야 맞아요. 되는 게 리스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네. 사실 520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 70조 정도가 520억, 되니까 예, 520억 달러, 제가 뭐라고 520달러가 아니고요. 예. 나 오늘 헛소리 많이 하는구나. 520억 달러가 예, 예. 한 70조 정도가 되니까 사실 아, 규모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고 예, 세액공제 맞습니다. 25% 예.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수혜주들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도 나오지만 이 소식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 뭐 삼성전자나 SK 뭐 하이닉스, 대만의 예. 뭐 TSMC나 다 이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 원래 그렇죠, 뭐 그렇죠. 해외 투자 정보 중심이지만 또 이렇게 좀 던져 드릴게요. 던져 드릴 그렇죠. 수 있는 예. 건. 네, 그렇습니다.